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60대 배달부가 말하자 회의실 안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달 아저씨 주방은 아래층이에요. 젖은 배달 조끼, 축 늘어진 반팔티, 신발에서 물이 떨어지고 쉰 땀 냄새가 퍼지는 그 남자에게 직원들은 코를 막으며 킥킥거렸습니다. 부회장 한기준은 삿대질하며 말했습니다. 나가요. 여긴 당신같이 못 배운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그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단순한 배달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낡은 원룸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도연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려다 신음을 흘렸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니느라 온몸이 쑤셨습니다. 올해 66 젊었을 때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죠.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돈이 없어 참아왔습니다. 어깨도 결리고 손목도 저렸습니다. 오토바이 핸들을 하루 종일 잡고 있으면 손목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좁은 방 안을 둘러보니 벽에는 병원비 고지서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몇 장에는 빨간 글씨로 연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하면서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든 내야 했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힘없는 눈빛. 몇 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빛병원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오늘 중으로 50만 원 입금이 안 되면 퇴원 조치 들어갑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옷을 입고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집에 도착하니 사장이 배달 물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짜장면 5개, 짬뽕 3개, 그리고 탕수육 대짜 하나였습니다. 도연 씨, 오늘 비 온다는데 조심하세요. 대기업 쪽 배달이에요. 사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무거운 철제 배달통을 들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배달통을 드는 순간 팔과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우비는 낡아서 찢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새로 살 돈이 없었죠. 출발하자마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금세 폭우로 변했습니다. 무채색 반팔 티셔츠와 배달 조끼는 순식간에 물에 젖어들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옆차 운전자가 도연을 힐끗 보더니 재빨리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빛병원에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악화되셔서요. 추가 검사비도 발생했습니다. 도연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빗물이 눈을 찔러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에 도착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더니 주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젖은 상태로 집에 올라오지 마세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현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배달통 안에서는 남은 음식 용기들이 챙챙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국물이 새어나올까봐
조심스럽게 다시 배달통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배달지는 대기업 본사였습니다. 커다란 유리 건물 앞에 도착하니 로비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에서 찍 물이 떨어져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번졌습니다. 경비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배달은 뒷문으로 가세요. 차갑게 내뱉는 말투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 표시가 보여서 들어가려는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직원 전용입니다. 도연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양복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직원들이 조용히 양쪽으로 비켰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말이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층수를 잘못 눌러서 다시 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답답했습니다. 한 여직원이 코를 막으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비냄새가 아니라 완전 쉰 땀냄새잖아. 다른 남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늘 러시아 임원 온다더니 배달 임원도 오네.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빛병원에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으니까요. 드디어 목적지층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손을 털어보려 했지만 옷에서는 여전히 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환한 회의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가죽 의자들, 넓은 회의 테이블, 그리고 깔끔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건 온몸이 흠뻑 젖은 배달원, 박도현이었습니다.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회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여직원 한 명이 재빨리 코를 막았습니다. 옆 직원도 따라서 코를 막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사람들이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은 배달통을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하루 종일 배달을 다니느라 배인 땀 냄새까지.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여직원 2명이 도연을 힐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냄새 장난 아니야. 이 정도면 샤워를 안 한 건가? 작은 목소리였지만 도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킥킥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배달통을 회의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젖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배달통이 흔들리며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앉아있던 남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젖은 상태로 사무실 오시면 곤란합니다. 바닥 다 젖잖아요.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습니다. 짜장면 용기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짬뽕 용기를 꺼낼 때 또 손이 미끄러져 용기가 기울었습니다. 국물이 흘러나올 뻔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여기저기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긴 주방 아니에요. 조심 좀 하시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더 조심스럽게 남은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탕수육 접시를 마지막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맨 앞쪽 가장 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 한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삐딱하게 기대앉아 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더럽고 보잘것없는 뭔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봐라, 못 배운 인생이 저렇게 되는 거다. 부회장의 말에 옆에 있던 직원이 재빨리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부회장님. 우린 명문대 나와서 이렇게 냉난방 완비된 데서 일하고, 아저씨는 그냥 밥만 조용히 두고 가시면 돼요. 웃음기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젖은 배달 조끼를 꽉 쥐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배달통을 다시 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에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진짜 역대급 냄새였어. 창문 좀 열어야겠다. 빨리 환기시켜. 러시아 임원들 오기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을까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어머니 생각 때문에. 도연은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빛병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께서 보호자분 찾으십니다. 많이 힘들어 하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복도 끝에 자판기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자판기 앞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동전 몇 개가 만져졌습니다. 하지만 손을 다시 뺐습니다. 이 돈도 아껴야 했습니다. 병원비에 보태야 했으니까요. 도연은 자판기를 등지고 섰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배달이 아직 3건 더 있었습니다. 다시 비를 맞으며 가야 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그 빗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엄마 치료비만 모으면. 그러면. 혼잣말이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배달통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폭우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남은 배달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번 돈으로 병원비를 입금해야 했습니다. 도연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배달 3건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사장이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아까 그 대기업에서 또 주문 들어왔어요. 급하다고 하네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그 건물로 가야 했습니다. 아까 그 모욕적인 시선들이 떠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30분 뒤 도연은 다시 그 대기업 건물 앞에 섰습니다. 다행히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옷은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니 이번에는 경비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도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더욱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연은 복도 한쪽 벤치에 배달통을 내려놓고 잠시 앉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직원 몇 명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통역사 선생님들 전부 다 일정 있대요. 어떻게 해요, 이거? 옆에 있던 여직원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오늘 러시아 투자단 오는 날인데 통역사가 없으면 회의를 어떻게 해요?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러시아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부회장 한기준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통역 없어. 오늘 망하면 회사가 끝장이야. 뭐든 찾아와. 1시간 안에 못 구하면 너 잘렸어. 비서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은 다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벤치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 쪽으로 조금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양복을 입은 러시아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한국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전 앱을 열어놓고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러시아 측 사람 한 명이 무언가 물었습니다. 러시아어였습니다. 젊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러시아 측 사람이 같은 말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느리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직원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러시아 측 임원 중 한 명이 사투리를 섞어 뭔가 말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군요. 러시아어였지만 도현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도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러시아 임원들이 서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명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협상할 수준이 아니군. 가는 게 낫겠어.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한국 측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회장이 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통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임원들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임원들끼리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통역사 일정 확인했어야죠. 내가 언제 담당이라고 했어요. 비서실 일 아니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 임원들은 이미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선 상태였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는 회사도 나도 어머니도 끝이다. 도연은 배달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임원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선 상태였고 한국 측 임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대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회사랑은 거래 못해. 준비도 안 돼 있잖아. 시간만 낭비했군. 블라디보스토크 사투리가 섞인 러시아어였습니다. 도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말투, 그 억양, 그 특유의 발음. 20년 동안 러시아 공장에서 매일같이 듣던 바로 그 사투리였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쓰던 투박하지만 정직한 말투였죠. 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러시아 임원이 재킷을 걸치며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자고, 세르게이. 여기는 준비도 안 된 곳이야.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게 시간 절약이야. 도연의 입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20년간 몸에 밴 반응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말에 답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준비는 돼 있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못 오게 된 거예요. 러시아어였습니다. 자연스럽고 유창한 러시아어였습니다.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 억양까지 살아있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복도에 흩어졌지만 그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아, 아저씨.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린 채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도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저 배달 아저씨가 외국어 한 거 맞죠? 러시아 말인 것 같은데. 설마. 진짜? 도연은 그제야 자신이 소리내어 말한 걸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그냥 지나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실 안 러시아 임원 한 명이 도연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회의실 문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부회장 한기준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넥타이가 한쪽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급하게 둘러보다가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번개같이 달려왔습니다. 방금 누가 러시아 말 했어요? 누구예요? 누가 했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배달. 아저씨가. 방금. 부회장이 도연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아까 도연을 못 배운 인생이라고 비웃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으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방금 러시아 말 할 줄 아세요? 정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뒤로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조금. 옛날에. 조금 배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말끝을 흐렸습니다. 부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익사 직전 구명줄을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와요. 빨리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부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까 그렇게 오만하던 사람이 이제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어쩔 수 없이 부회장을 따라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 문 근처에 몰려섰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쏟아졌습니다. 한국 직원들, 러시아 임원들 모두가 입을 벌린 채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아까 냄새 난다고 코를 막던 여직원은
손을 내리지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만 크게 뜬 채였습니다. 비웃던 남직원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방 아니다고 핀잔 주던 직원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러시아 임원들이 도연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젖은 배달 조끼, 물이 밴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 손에 묻은 흙. 도저히 통역사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표 세르게이가 의자에 기댄 채 팔짱을 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위아래로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험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어였습니다. 당신이 통역을 할 수 있다고요? 정말입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전문 용어가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한국 직원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긴장한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부회장도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대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러시아어였습니다. 발음도 억양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오늘 협상건은 수백억 규모의 투자와 생산, 설비 기술 이전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생산 라인 투자를, 한국 측에서는 핵심 기술 제공과 시장 개척 노하우 공유를 논의하려 하셨죠.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직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러시아 말 같은데. 러시아 임원 한 명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확 기울였습니다. 놀라움이 얼굴 가득했습니다. 다른 임원이 옆 사람에게 러시아어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진짜 아는 것 같은데? 발음 들어봐. 원어민 수준이야. 러시아 대표 세르게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호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어디서 러시아어를 배웠습니까? 발음이 보통이 아닌데요.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억양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선이 잠깐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먼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공장에서 20년 일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에서요. 현장에서 통역과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한국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20년? 러시아 공장이라고? 저 배달 아저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부회장은 입을 벌린 채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러시아 임원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흥분한 표정으로 도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요? 정말입니까? 어느 공장이었죠? 혹시 제가 아는 곳일 수도 있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달레고르스크 제철소와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소였습니다. 주로 제철소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러시아 임원이 손뼉을 탁 쳤습니다. 큰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세상에, 달레고르스크 제철소면 거기 정말 힘든 곳 아닙니까?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20년이나 계셨다고요? 대단하십니다.
감탄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러시아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달레고르스크는 우리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겨울이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도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겨울에는 아침마다 공장 문이 얼어붙어서 뜨거운 물로 녹여야 했죠. 장갑 끼고도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러시아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공감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아시는군요. 현장에서 정말 일하신 분이에요. 사무실에만 앉아있던 사람은 그런 걸 몰라요. 러시아 대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20년이면 우리보다 더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군요.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존경합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악수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세르게이가 도연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손, 현장에서 일한 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알아요. 다른 러시아 임원들도 하나둘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회장이 급하게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박도연 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편하게 앉으세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아까 못 배운 인생이라고 비웃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존경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까지 떨렸습니다. 도연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익숙한 방식입니다. 20년 동안 서서 일했으니까요. 러시아 대표 세르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현장 사람이군요. 저희도 공장에서는 서서 일했어요. 앉아서 일하는 건 사무실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현장 출신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한국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정들이었습니다. 아까 냄새 난다고 코를 막던 여직원은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비웃던 남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벽만 쳐다봤습니다. 귀까지 빨개져 있었습니다. 부회장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정말 배달 아저씨 맞나요? 20년. 러시아 공장. 목소리에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아까 우리가 저분한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임원 한 명이 도연에게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럼 혹시 이 계약서 초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술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철소에서 일하셨으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복잡한 러시아어로 쓰인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전문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일반 통역사도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사망의 생산 설비 감가상각과 5항의 기술 로열티 조항에 대해 양측이 논의하고 싶으신 거죠? 특히 모스크바 본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투자 회수 기간 5년이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3년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완벽했습니다.
단순히 러시아어를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핵심 쟁점까지 파악했습니다. 러시아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놀라움과 안도가 교차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정확히 맞아요. 이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겠군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시작합시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회의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젖은 배달 조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 놀라움,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란에서 질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60대 배달 노동자 박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란에서 질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60대 배달 노동자 박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대표 세르게이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투자 규모와 기술 이전 조건에 대한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통역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부회장과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측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도연이 다시 러시아어로 통역했습니다. 기술 용어도 숫자도 조건도 모두 정확했습니다. 세르게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러시아 임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완벽해. 이 사람 정말 전문가야. 협상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막혔던 물길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쯤 되었을 때 러시아 임원 한 명이 농담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나 통하는 농담이었습니다. 일반 통역사라면 그냥 직역했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그 농담의 배경까지 설명하며 뉘앙스를 살려 통역했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측도 한국 측도 모두 웃었습니다. 긴장했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세르게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투리까지 이해하시다니. 20년 현장 경험이 정말 대단하군요.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러시아 임원들이 복도로 나가 담소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회의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젖은 배달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냄새 난다고 코를 막던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물병과 작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에게 다가오는 몇 걸음이 무척 무거워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선생님, 물 좀 드세요. 그리고 이 수건으로. 말끝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연에게 물병과 수건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여직원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생님을 저희가 너무 무례하게.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 직원도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까 주방 아니다고 핀잔을 주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도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줄을 이뤄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눈이 없었습니다. 아까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도 이해합니다. 제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책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을 위로하는 말투였습니다. 그 모습에 직원들은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저희 회사에 계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부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 명함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연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부회장이 고개를 숙인 모습에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부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함을 두 손으로 정중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박도현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의 그 검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선생님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명함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부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십시오. 러시아 비즈니스 담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출근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저는 학벌도 없고 그저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부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학벌이 무슨 소용입니까? 선생님의 20년 경험과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회사가 큰 손실을 볼 뻔했습니다. 아니, 손실을 넘어서 회사 신용도 잃을 뻔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회사의 은인이십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돕겠습니다. 조용한 대답이었습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도연은 회사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러시아 비즈니스 문화를 고려해 통역했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세르게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전문가예요. 20년 경력이 느껴집니다. 그때 도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한빛병원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급한 전화 좀 받겠습니다. 부회장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협상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러시아 임원들이 복도로 나가 담배를 피우러 갔습니다. 한국 측 직원들도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떴습니다. 도연은 화장실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째 서 있었더니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다리도 저렸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사기 옆을 지나가는데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복사하다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습관적으로 몸을 굽혀 서류를 주우려 했습니다. 20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손이 서류에 닿는 순간 눈에 들어온 글자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어였습니다. 계좌 이름이 러시아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들어 올려 자세히 봤습니다. 해외 계좌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 단위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단가 조작 기록이 보였습니다. 실제 가격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숫자들이었습니다. 그 차액이 어디론가 빠져나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블라디보스토크 공장에서 목격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관리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었습니다. 가짜 서류, 부풀려진 단가, 해외 계좌 송금.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과거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젊은 시절 도연이 공장 사무실에서 비슷한 서류를 발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은 용기를 내어 관리자에게 항의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히려 도연이 공장에서 쫓겨났었습니다.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무력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할까요? 증거를 남겨야 할까요? 손가락이 카메라 앱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떠올랐습니다. 방금 전 부회장이 제안한 정식 채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제 겁니다. 도연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회장 한기준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빛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도연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움직임이 거칠었습니다. 박도연 씨, 이건 회사 기밀 문서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회장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재킷 안쪽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한 걸음 더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는 게 박 선생님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부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좋은 관계로 시작했잖습니까? 오늘 협상도 선생님 덕분에 잘 풀렸고요. 앞으로도 함께 일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회유였습니다. 부회장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치료비 많이 필요하시죠? 한빛병원이라고 했죠? 우리 회사가 전액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간병비도요.
박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말입니다.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부회장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회장이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같은 편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선생님도 좋고 저도 좋고 모두가 좋은 겁니다. 굳이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득하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부회장이 다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협상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도연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보였습니다. 피곤하고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병원비 생각, 부회장의 제안, 그리고 양심. 모든 게 뒤엉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러시아 공장에서 침묵했던 그 젊은 도연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힘이 없었으니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똑같이 침묵해야 하나? 거울 속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흔들리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결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실까? 평생 정직하게 사셨던 어머니였습니다. 거짓을 미워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라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옳은 일을 해라.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회사 감사팀 제보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제보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본 것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러시아 공장 경험도 함께 적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전송 버튼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지원도, 정식 채용도 모두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떳떳했습니다. 도연은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협상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최종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임원들도 동의했습니다. 하루 더 한국에 머물면서 내일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도연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배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이죠. 중국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 손님들로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사장이 짜장면을 볶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 어떻게 됐어요? 사장은 아침에 도연이 급하게 부름받아 회사로 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배달을 갔다가 러시아어 통역을 하게 된 이야기,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자는 제안을 받은 이야기. 사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사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도연 씨, 축하합니다. 정말 잘 됐어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사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도연 씨가 제대로 된 일 하게 된 건데. 저도 늘 안타까웠어요. 도연 씨가 배달 일만 하기에는 아까운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사장은 주방으로 가서 짜장면을 한 그릇 담아왔습니다.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집 짜장면 드세요. 제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몇 년을 함께 일했던 사장이었습니다. 힘들 때 월급을 미리 내어주기도 했고, 아플 때 약을 사다 주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짜장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이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연 씨, 새로운 곳에서도 잘하실 거예요. 당당하게 하세요. 도연은 짜장면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중국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사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샀던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다리미를 꺼내 구겨진 곳을 펴냈습니다. 와이셔츠도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옷을 다렸습니다. 구두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샤워를 했습니다. 면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배달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원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부회장과 임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존중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임원들도 도착했습니다. 세르게이가 도연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오, 오늘은 정장 차림이시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계약서 최종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측 실무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없던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통역을 멈췄습니다. 이 부분, 어제 합의한 내용과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은 러시아 공장 현장 은어입니다. 나중에 우리 측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도연이 러시아어로 세르게이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어제 우리 정직하게 합의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르게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현장 경험자는 속일 수 없군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계약서가 수정되었습니다. 최종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세르게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양손으로 도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박도현 선생님.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통역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세르게이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러시아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르게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언어를 통역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이해하십니다. 20년 공장 경험이 느껴집니다. 진짜 전문가십니다. 러시아 임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고향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직한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도 한국 회사도 모두 손해를 봤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르게이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교량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임원들이 차례로 도연과 악수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르게이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선생님과는 평생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받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르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특별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러시아 임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회장과 한국 측 임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협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러시아 임원들이 하나씩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르게이가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도연을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회의실에 한국 측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부회장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걸.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 보낸 제보 이메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제대로 접수되었을까요? 감사팀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부회장의 힘으로 묻힐까요? 새벽 2시, 3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부회장은 회사의 2인자였습니다. 힘이 막강했습니다. 만약 제보가 묻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도연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제 거의 못 잤으니까요.
양복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회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부회장이 알아차리면, 만약 제보가 무시되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특별했습니다. 관용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팀이다. 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온 겁니다. 제보가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부회장이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제보했는지 의심할 겁니다. 그리고 도연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정해. 아직 아무도 몰라. 익명 제보였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부회장실 문 앞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감사팀이었습니다. 도연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부회장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감사팀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회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익명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제보라.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군요. 조사해 보시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부회장의 힘으로 빠져나갈까? 불안이 커졌습니다. 부회장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회장실 쪽을 쳐다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부회장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가득 담긴 박스들이었습니다. 1개, 2개, 3개. 계속 나왔습니다. 증거를 찾은 거야. 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부회장이 자신을 의심할 겁니다. 복도에서 서류를 본 사람은 도연뿐이었으니까요. 회사 전체 네트워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꺼졌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도연도 놀라서 컴퓨터를 다시 켜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회장님이 조사받는다던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부회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유롭던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시선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알아챈 걸까? 나를 의심하는 걸까?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부회장은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해임되더라도 외부 인맥이 많았습니다. 보복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전 임원 회의실 집합이었습니다. 부회장도 불려갔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그 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다리를 떨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불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정의가 이기게 해주세요. 도연은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만약 부회장이 빠져나간다면, 만약 힘으로 무마한다면, 그럼 도연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팀장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직원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기준 부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직무정지 처분되었습니다. 즉각 해임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도연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정의가 이긴 겁니다. 제보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끌려가면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한 거지? 라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이 감사팀 직원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부회장이 사라지고 나서야 도연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끝난 겁니다. 진짜 끝난 겁니다. 도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떨렸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회사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회사가 달라질 거라는 걸. 그 변화의 시작에는 한 사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이겼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이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전 직원 로비 집합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직원들이 하나둘 로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직원들이 도연을 알아봤습니다.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로비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뒤에 서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 직원이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옆 동료를 쿡 찔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옆 사람도 고개를 돌려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도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여직원이 동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조용해져서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배달 일 하시던 분이라는 말, 러시아 공장 20년이라는 말, 협상을 구했다는 말. 그 말들이 로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경애로 변해갔습니다. 몇몇은 입을 벌린 채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도연에게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던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옆 동료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비웃었던 남자 직원도 도연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중년 직원이 옆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벌 없이 배달 일 하시던 분이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 대학 나온 자신들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괴감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부회장 횡령을 밝혀낸 사람이 도연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더욱 경애로 가득 찼습니다. 존경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의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부회장의 비리가 밝혀졌고 즉각 해임 조치되었습니다. 회사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짧지만 무거운 발표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팀 직원 2명이 부회장의 양쪽 팔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로비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부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걸었습니다.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재킷 단추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당당하게 걷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섰습니다. 부회장이 지나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부회장의 발걸음 소리만 뚜벅뚜벅 울렸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걸음이었습니다. 부회장의 시선이 무심코 로비 구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도연을 발견한 겁니다. 부회장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감사팀 직원들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부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도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로비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부회장과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부회장이 한 걸음 도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허스키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잠시 허락했습니다. 부회장이 도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바닥만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로비 전체가 조용해서 모두에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부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부회장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던 직원들은 들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 평생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말. 그 말이 직원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현을 배달복 입었을 때 무시했던 것, 냄새 난다고 코 막았던 것, 비웃었던 것,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냄새 난다고 코 막았던 여직원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옆 동료가 그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비웃었던 남직원은 벽만 쳐다봤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회장이 출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부회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사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부회장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반성과 존경이 섞인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존경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줄을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십 명이 줄지어 섰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연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존경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상 앞에 섰습니다. 회장이 도연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회사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순식간에 전체로 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연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평생 무시받고 살았던 사람에게 처음 받는 존중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존경과 감사가 담긴 박수였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용기와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배달부였지만 학벌은 없었지만 20년 경험과 올바른 양심으로 모두를 감동시킨 사람. 바로 박도현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매일 출근해서 러시아 관련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협상 이후 처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은 도연을 볼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도연 선생님,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회장실로 가는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책상 뒤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직접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가 큰 손실을 볼 뻔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회사와 수백 명의 직원들을 살렸습니다. 러시아 협상도 비리 적발도 모두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러시아 비즈니스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20년 경험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도연은 놀랐습니다. 고문이라니요. 배달 노동자였던 자신이 회사 고문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학벌도 없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년 현장 경험이 어떤 학벌보다 값집니다. 진짜 실력은 경험과 인품에서 나옵니다.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치료비와 간병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무시받고 살았던 도연에게 처음 받는 정당한 대우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평생 이런 대접은 처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대접 받으실 겁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할 대우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회장실을 나올 때 복도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문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한빛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도연을 보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도연아, 왔니? 도연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은 일 하게 됐어.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게 됐어.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문? 우리 아들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엄마 치료비도 회사에서 다 내준대. 이제 걱정하지 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러시아에서 20년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도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의 책상 옆 벽에 명패가 걸렸습니다. 러시아 비즈니스 고문 박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글씨였습니다. 도연은 정장을 입고 회사 정문으로 출근했습니다.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니 직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60대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도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과 능력에 있으니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으니까요. 배달원 박도현은 이제 없었습니다. 고문 박도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